네, 북향의 안무를 맡은 윤성주 안무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성주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북향의 지도를 맡고 있고 출연도 하시는데요. 국립무용단 김미애 단원.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정간영 단원.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국립무용단 10주년을 맞아 소감이 어떠신지 기자님들 질문에 앞서 먼저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주 안무가님, 네, 벌써 북향이 네,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안무가로서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립극장 또 국립무용단 단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작품이 10년 동안 올 수 있었던 것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고 조명, 의상, 무용, 춤, 단원들의 노력, 그 노력에 의한 지금의 작품이 완성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할 줄은 몰랐는데 43회를 했다니까 국내에서도 그 보기 드문 아마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춤이 그 해외 혹은 우리 국내에서도 이렇게 그 반응을 딱 정말 열정적으로 불러일으켜주게 만들어주신 그 주변의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같이 드리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영광이지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도 지금의 10년처럼 앞으로도 또 내후의 10년까지 또 그 이후까지 계속 우리 춤이 정말 세계 속에서 K 댄스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미애 지도님 10년간 무용수로 이 작품에 함께 하셨는데요. 무용수로서 어떤 느낌이신지 출연진을 대표해서 소감 부탁드립니다. 일단 10년 동안 한 작품을 계속 출연을 할 수 있었고 또 지금까지 또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초심의 마음을 또 잊어버리지 않고 또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격스럽고 또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모든 게 이제 인생이 다 인연의 시작과 인연의 끝이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10년 전 묵향이라는 작품에서 매화라는 그 파트를 출연하게 되면서 굉장히 고심했던 그 인연의 시간이 지금 또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제가 얼마만큼 성숙하고 또 얼마만큼 이 작품을 대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또 시간이 되어서 굉장히 행복하면서도 떨리면서도 또 앞으로 이 작품이 또 많은 관객분들에게 더 선보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과 함께 오늘의 이 묵향의 시간을 또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엊그저께 공연한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저도 놀랐고요. 함께한 이 공연 자체에 저희 영광인 것 같고 10년 후에 다시 이 자리로 비로소 인사를 한번 다시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의 강영모입니다. 윤 단장님이 그 10년 전에 계실 때 첫 공연을 보고 나서 제가 로비에서 그때는 지금처럼 극장이 이렇지 않았죠. 옛날 국립극장이었으니까. 그래서 무용수들은 무대 뒤쪽에 있고 단장님 이제 밖에 계실 때 제가 그 프로그램북에 사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아니 왜 저한테 사인을 받으세요? 이게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사인을 받고 싶었던 이유는 정보 선생의 이 디자인도 훌륭했지만 이 공연을 기점으로 한국 무용에 대한 우리 국내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변화를 저는 그때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선생님 사인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아직도 갖고 있고요. 그 10년이 지금 벌써 이렇게 왔고 저는 이 공연을 5번 봤는데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정보 선생님 오셨으면 같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쭉 파트에서 제일 처음 봤을 때는 죽을, 특히 오죽을 바닥을 친다거나 하는 안무가 전혀 없어서 제가 지금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던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질문의 핵심은 뉴욕에서 극찬을 받을 때 이 버전을 가지고 혹시 공연을 하신 것인지, 그러면은 이 죽을 바닥을 치게 되는 것을 왜 이것을 집어넣어서 전혀 다른 차원의 공연을 동적으로 그려냈는지가 궁금합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인을 그때 해드렸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사실은 고생한 무용수들이 받아야지 제가 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무용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 무대 위에서 다리를 한 다리 들고 버티고 서 있는 그 힘이 정말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정말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고생했다, 그런 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안무가 바뀐 것은 사실은 조그맣게 소소하게 조금씩 위치나 출연자에 따라서 조금 동선이 살짝 이 정도는 그동안에 매 공연마다 43회 동안 아마 43번 안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할 때마다 인물이 키가 크거나 작거나 혹은 얼굴이 옆 사람하고 같이 톤이 맞나 틀리나 키가 큰가 작은가 이런 거에 따라서 배치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출연자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의 변화는 있었지만 기본적인 그 안무의 틀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 오죽도 옆에서 박을 치는 친구가 하나 생긴 거는 후에 그 13년도에는 박을 치시는 분이 안 계셨고 그 이후에 인원이 이제 조금 오버되거나 혹은 부족하거나 이럴 때 또 어떤 때는 배치가 되고 어떤 때 배치가 안 되고 그때 조금씩 달라졌던 것이고요. 그 죽이 바닥을 치는 그 상상은 저희가 그 불교에서 죽비라는 게 있잖아요. 악기 중에 이렇게 스님이 딱 때리면 아주 맑고 청아한 그 딱 소리가 나는, 그거에 의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이런 효과를 보는 그런 거를 상상을 해서 그 대나무가 바닥을 칠 때의 청량한 음색이라 그럴까요? 그거를 음악 속에 같이 묻고 싶어서 바닥을 치는 동작을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죽이라는 게 이게 검은색 죽인데 그게 이제 의상과 또 조명과 이런 게 서로 잘 어우러지게 색깔을 검정색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초창에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거고, 춤 동작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때 아마 초연 때 보셨을 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지금보다 능숙함이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그거 아니라면 지금 전체적인 안무는 현재까지 이렇게 크게 벗어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박 치는 분이 한 분 추가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정정해드리자면 저희 그 국립무용단은 최근 뉴욕 공연이 아닌 최근에 이제 워싱턴 공연, 그 전에 캐나다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미래의 전해보자고요. 안무감독께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이 작품이 10년 동안 사랑받은 비결이라 특히 해외 관객이 왜 이 작품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도 우리 전통춤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버선발의 디딤새, 또 손놀림, 또 팔의 사위, 또 저희 한국 영화에만 있다고 제가 감히 자부하는
좌우세라는 게 있습니다. 좌측 우측을 몸을 이렇게 놀린다. 이런 춤사위는 전 세계에 저희 나라밖에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해외 공연과 외국의 많은 민속춤들 많이 보고 발레 역시 예술 무용으로서 최고의 경지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 정서가 녹아있는 우리 춤이 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새롭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게 손놀림 발디딤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한국 춤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흡이거든요. 근데 호흡이 도대체 숨 안 쉬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호흡은 박자의 비트에 맞춰서 추는 것이 아니고 박자 탁탁 맞는 것이 아니라 무용수가 그날의 그 컨디션과 자기가 음악을 해체하는 그 능력에 따라서 호흡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무용수마다 예를 들어서 더블 캐스팅 그러면 두 사람이 똑같은 순서를 하는데 전혀 다른 느낌이 나는 거는 어떤 분은 호흡을 더 길게 유장하게 길게 하지만 어떤 분은 좀 탁탁 끊어서 한다든지 이런 호흡이 안 맞다 틀렸다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개인의 개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독창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해외에서 춤을 보고는 그런 점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 춤에서 지금 조명이나 혹은 영상이나 이런 색감이 사실 무대 위에서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거를 안 쓰잖아요. 그런데 아마 한국무용에서 그전에도 물론 쓰신 분이 있으셨겠지만 그거를 춤에 녹여서 음악의 음색과 춤 동작과 또 분위기와 이런 거를 잘 탈 수 있게끔 색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굉장히 동양적이다. 특히 한국에 저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놀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걸 보면서 알고는 있는 색이지만 춤에서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색깔이 너무 강렬해서 사람이 죽어요. 사실 무용수가 오히려 색깔에 묻히기 때문에 잘 안 쓰는 색인데 그거를 아주 대놓고 무대에다가 펼쳐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대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동작은 많이 줄였다. 안무 입장에서 보면 기교나 테크닉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아주 집중해서 몰입해서 볼 수 있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저 연합뉴스 강혜란입니다. 안무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게 총 6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가운데 있는 2, 3, 4, 5장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제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 가는데 혹시 서부랑 종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안무가 막 이렇게 격정적이라기보다는 좀 차분하고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안무, 한국 춤의 그런 안무에서 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좀 어떤 게 있을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질문이 잘 안 들려서요. 서무에 대해서 질문하셨나요? 서부랑 종로가 아, 네. 일단은 저도 7, 80년대 무용수기 때문에 제가 무용을 무대 위에서 했을 당시에는 무용극이 대세였어요. 그래서 춤이란 거는 어떤 동작을 표현할 때 드라마가 있어야 된다. 어떤 감정으로 이 동작을 해야 된다. 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처음에 기획을 할 때는 매낭, 국죽 4가지만 생각하고 시작을 처음에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매낭, 국죽은 동양 사람,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특히 이 묵향에서는 저희 은사님이신 최연 선생님의 국립무용단 80년대 작품인 군자무라는 작품이 있어요. 도공이 매낭국죽을 그리는 그 씬을 무대 위에서 5명이 나와서 추던 춤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사실 그 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런 춤을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게 발단이 됐었고요. 그 매낭국중만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무용계 혹은 무용계 아니라 미술계 무슨 뭐 모든 곳에서 동양이라는 말을 하면 대부분 매낭국죽을 빼놓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그 엑기스만 하기보다는 앞에 서모와 종무를 좀 더 붙여서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서모는 사실 우리가 인도의 타고루가 그 동양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실 밝은 도화지에 하얀 옷을 입은 선비들이 나서서 해를 우리의 동양적인 그 차분한 그 색깔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기분으로 처음에 이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조명 선생님이나 또 우리 정보원 선생님이나 그런 걸 얼른 캐치를 하셔서 이렇게 색감을 이런 식으로 해주셔서 그 동양의 색깔인 황, 홍, 황, 흑백 5개 색깔 이외에 흑백을 더 넣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 떠오르는 해를 상상하고 만들었던 게 서무였고 그래서 춤의 문을 열어준다라는 의미로 시도를 했고 그리고 매낭국죽은 각기 이제 이미지에 따라서 동작이나 춤 사이나 이런 걸 차용을 했고 종모는 이제 이런 걸 다 집대성해서 조금 더 희망적인 색깔로 가려고 조금 밝은 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해가 뜬다는 느낌, 새벽이 열린다는 느낌은 이제 굉장히 무게가 있는 거문고나 콘트라베이스 이런 악기를 사용을 했고 맨 마지막 종무는 가야금과 바이올린을 사용했습니다. 그 동서양을 같이 합친다는 뭐 거대한 생각까지는 안 했지만 음색이 맞지 않을까 그런 데서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를 박가영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공연 잘 봤고요. 아마 이 질문이 연출님이 계시면 연출님이 답해 주시면 가장 좋을 법한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안무하신 입장 그리고 실제로 춤을 추신 분의 입장에서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음악을 굉장히 특이하게 잘 들었거든요. 특히 그 죽 부분 나올 때는 대금 바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서양악기랑 한국 전통악기랑 연결해서 하는 음악도 인상이 깊었는데 그 음악과 무용을 맞추는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용수 입장에서는 아마 음악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춤 사이를 공부를 했을 거고요. 저는 사실 음악을 새롭게 작곡한 음악이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 전통 음악을 온통 그냥 갖다가 사용을 한 거거든요. 단지 이제 종모와 서무 때 그 거문고와 바이올린은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가야금과 이런 거는 했고 중간중간에 매낭국죽은 그때 매화가 주는 이미지가 뭔가 또 난초가 주는 이미지가 뭔가 이거를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음악을 웬만하면 다 그대로 사용하는 거가 첫 번째 목표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연주자 선생님들을 모실 때 아예 무슨 그 산조를 주로 했지만 그 중에 잦은머리 장단, 국거리 장단 이런 거는 주문을 했고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본인이 갖고 있는 산조가락의 가락을 만들어서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음악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쉽게 만들었습니다. 연주 잘하시는 선생님 모셔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며칠 만에 음악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그 기본 틀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콘트라베이스하고 바이올린은 그 우리 기존 베이스에다가 입힌 거기 때문에 또 그거는 음악을 같이 안 만들고 따로 가서 만들어서 편집을 해서 만드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락을 온전히 다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계신 분들도 우리 음악이 이런 음악들이 있구나를 새롭게 알게 되는 충분한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민속적인 음악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 그 가장 힘들게 안무한 부분은 사실 국화 쪽이에요. 국화밭이 있잖아요. 흐드러지게 너무 많은 국화들이 막 몰려서 정말 노란색의 장관을 이루는데 음악은 해금이 정말
해금을 보고 우리가 깽깽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소리가 높고 막 깽깽거려서 그거를 정말 몸으로 이거를 체득해서 바깥으로 표현한다는 게 아마 무용수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장단은 이제 6장단씩, 예를 들어 중머리냐 중중머리냐 국거리냐 뭐 잦은머리냐 이거에 따라서 춤 가락에 따라서 이 흥이나 신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국화를 만들 때는 아마 만추의 여인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을에 국화밭에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차서 내가 살아온 날보다는 이제 갈 날이 더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약간의 그 갱년기라 그럴까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해금 소리가 굉장히 낯이 있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안무를 할 때는.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 국화 부분이었고, 또 그래서 더 아주 능숙한 감정이라 그럴까, 그 막 속에 있는 열정과 감정과 지나온 세월과 앞으로 갈 세월과 이거를 막 끄집어내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무용수들이 그걸 폭발적인 그 한과 그동안에 자기가 맺혀있는 이런 거를 이렇게 펼치는 거가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음악을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거고요. 처음에 매화 부분은 실제 정가를 이제 한 번 부른 거를 여러 번 그 무슨 이렇게 계속 릴레이로 입히고 또 입히고, 그래서 마치 한 명이 원래 녹음할 때 부른 건데 한 10명쯤 부른 것처럼 돌림 노래로 음악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작곡이라고 보다는 그 음향을 편집하는 분이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용수들이 많이 힘드셨죠. 박자 맞추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서울자치신문 김희선 기자고요. 전 두 분 지도님들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이제 묵향이 국내에서 선연된 건 제가 이제 2019년 이후로 4년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전에 묵향을 보셨던 분들도 보러 오시겠지만 새로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관객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저희 이 묵향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무용수 입장에서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이제 그동안 보셨던 관객분들께서 해주신 말씀들이 굉장히 무대 위에서 굉장히 그림 같은 무용 공연을 본 것 같다. 또 굉장히 또 세련되면서도 굉장히 품격 있는 공연을 본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지도를 하면서 그 전에 출연만 했을 때는 이 전체적인 흐름이나 전체 그림을 보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그 전체 흐름을 보면서 너무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들을 굉장히 객석에서도 많이 읽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동양과 서양이 굉장히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잘 믹싱이 돼서 아주 새로운 작품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전통의 어떤 그런 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대적인 어떤 미장센이나 이런 의상의 복식이 조금 모두 약간 이렇게 서양의 어떤 그런 복식의 양식을 조금 비슷하게 가져와도 그런 게 굉장히 어색하지 않게 굉장히 잘 묻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시는 관객분들께서 시각적인, 첫 번째는 시각적으로 뭔가 굉장히 되게 어떻게 보면 새롭다 또는 자극적이다, 신선하다가 읽어줄 것 같지만, 마지막 객석에 일어나셔서 나가실 때는 역시 우리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깊이 있는 전통, 우리 한국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품격을 가슴 깊이 또 묻고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정관영 선생님. 예. 이제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정중동의 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전에 보셨던 분과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 봐도 그 발끝과 손끝의 아름다운 움직임, 하얀 도화지에 무엇인가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만의 이미지로 한 폭의 그림의 완성도를 높인 그
그림의 한 폭을 쥐고 나가지 않을까, 그런 재미가 있어서 그런 의미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춤추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과 이완의 연속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치마가 길다, 내가 맨날 치마 좀 짧게 입어라 맨날 주문을 하는데, 이런 발디딤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서양의 토를 신고 빠도부드레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 버선발이 이렇게 그 롤링하면서 가듯이, 배가 이렇게 가듯이 두 개의 버선이 가는 그 속도감과 음악에 맞춰서 뭐 아주 잦은 걸음으로 간다든지 이런 동작들은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상체는 눈에 잘 보이니까 저고리가 가려져도 팔이 움직이는 선을 다 보잖아요. 근데 사실 하체는 잘 안 보이는데, 처음에 초연 때는 치마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이 분위기와 그림의 시선을 뺏기느라고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치마 밑에 뭔지를 잘 못 봤는데 요즘에는 그런 걸 잘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마 속에서 흐르는 이 음악에 맞춰서 움직이는 발 디딤새를 봐주시면, 아, 우리나라 춤이 정말 난이도가 너무 높은 그런 춤이구나, 그걸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뉴시스의 박주연입니다. 치마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생각이 나서 질문드리는데, 치마 볼륨감을 되게 인상적으로 봤어요. 볼륨감이 있는 치마였는데 이게 초연 때도 그랬었는지가 좀 궁금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버선발의 발디딤이 참 아름다웠는데 이 길이를 조절하는 거를 되게 좀 섬세하게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식으로 좀 맞추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게 너무 이렇게 그 품격, 그 한복의 아름다움을 좀 보여주려고 하면 바닥에서 너무 떨어져도 안 될 것 같은데, 또 버선발이 보여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또 하시는지, 안무가 선생님이시긴 하지만 제가 좀 뵙겠습니다. 이 치마 길이는 사실 춤추는 사람이 자기가 컨트롤만 할 수 있으면, 치마가 길면 키가 커 보여서 좋겠죠. 그런 의미로 저고리는 짧고 아마 치마는 뽕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치마 잡는 요령이 있습니다, 무용에서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예쁘게 잡느냐에 따라서 매무새라는 게 나오는데, 이 딱 잡았을 때 일단은 발등 위로 올라와야 우리가 잦은 걸음으로 걸어갈 때도 치마가 안 밟히고, 또 이렇게 손을 잡았을 때도 속 고쟁이까지 확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요게 이런 게 난이도가 높은 그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막 종아리까지 보이지 않도록, 그러면서 발등 위로는 올라가야 버선이 보이니까, 버선발이 발의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도록 훈련을 많이 시키죠. 그래서 그런 동작들을 더 차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초연 때랑 지금이랑 한 개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 번 보시는 분들은 자꾸 안무를 다시 했냐, 새롭게 했냐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 출연자에 따라서 조금 좀 그 변화가 있게 보일 수는 있죠. 객석에서 그때는 옆에 있는 사람 키가 컸는데 지금 좀 작아졌네, 뭐가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이 바뀔 때마다 약간의 위치 변화, 그 다음에 요 두 사람이 돌던 게 세 사람이 같이 돌아준다든지, 이런 작은 남들이 미처 눈치 못 채는 그런 부분은 매 공연마다 바뀌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이게 사실 29명이 제일 많았던 데고, 그 다음 보통 21명, 23명 이 정도로 공연을 계속 했는데, 이번 공연은 전단원이 출연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두 팀으로 갈라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지금 29명이죠.
29명씩 하니까 무대가 과거에 초연 때 국립극장이 이 무대보다 훨씬 컸거든요. 가로 세로 22m, 20m 가까이 됐는데 지금 17m, 18m 맥시멈 쓰니까 무대가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인원은 초연 때랑 똑같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 보여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때그때 극장의 컨디션에 따라서 모양새가 다르게 보이는 거는 저희는 변함이 없지만 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 넓이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상으로 국립무용단 프레스콜 마치겠습니다. 오늘 프레스콜 사진은 오후 5시 30분까지 웹파드에 올려둘 예정입니다.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